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17266번 어두운 굴다리 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후문 뒤쪽에는 어두운 굴다리가 있다. 겁쟁이 상빈이는 길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가지 않는다. 따라서 굴다리로 가면은 최단 거리로 집까지 갈 수 있지만 굴다리는 어둡기 때문에 빙빙 돌아서 집에 가고 있답니다. 안타깝게 여긴 인식이는 굴다리의 모든 길, 즉 0부터 n을 밝히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인천광역시에다가 민원을 넣었대요. 근데 인천광역시는 되게 일을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 m과 각 가로등의 위치 x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이 가로등은 어떻게 주변을 비출 수 있냐면 높이만큼만 주변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빠듯한가 봐요, 인천광역시가. 그래서 가로등의 높이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 높이를 최소한도로 해서 굴다리의 모든 길을 밝히고 싶습니다. 민원을 들어주긴 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민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최소의 비용이 되려면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되냐 그거죠. 가로등은 모두 높이가 같아야 되며 정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 이제 샘플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H라는 거잖아요. 높이 여기 H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H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H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나가지 못한대요. 만약에 가로등의 높이가 1이고 가로등의 위치가 2번과 4번에 가로등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만큼씩만 비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1만큼씩만 비춘다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가로등이 이 1번 가로등이 왼쪽으로 쫙 팔을 뻗어 봤을 때 이런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로등의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x에서 높이를 빼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누구보다 크다면 이게 0보다 커버린다면 그때가 바로 이게 양수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실패. 마찬가지는 오른쪽의 케이스도 살펴볼 수 있겠죠. 만약에 n이 6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맨 마지막에는 x에다가 이제는 플러스 h를 해줘야 되겠죠. h를 해줬더니 기껏 여기까지 해줬더니 이게 누구보다 작다면 6보다 작아버린다면 역시 실패. 자, 양쪽은 이렇게 판별이 됐고 중간은 어떨까요? 여기서 1번에서 팔을 뻗어 봤더니 2번에서 팔을 뻗은 만큼의 보다 이게 작다. 이렇게 되면 또 실패.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맨 끝에, 맨 마지막에, 그리고 중간에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통해서 아마도 쭉 찾아봐야 되겠고 1번과 2번은 그냥 한 번씩 찔러보면 되겠죠. 자, 전체를 밝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 비용으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가로등 높이를 저 아래서부터 해서 쭉 이제 올려가 보면서 최소 비용을 찾아주면 되겠죠. 입력. 첫 번째 줄에 굴다리의 길이 n이 주어진다. n은 1부터 10, 100, 1000만, 10만, 10만까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길이 요만큼 1부터 n까지 있을 거고 가로등이 만약에 여기 하나가 딸랑 있다 라고 하면 얘가 성공적으로 비추려면 가로등의 높이도 얼마가 돼야 돼요? 얘도 n까지 돼야 되죠. 그래서 굴다리의 길이에 대한 제한이 가로등 높이에 대한 제한이 되겠죠. 두 번째 줄에 가로등의 개수 m이 주어집니다. m도 역시 1부터 n까지예요. 다음 줄에 m개를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의 위치 x가 주어지고요. 가로등의 위치 x는 오름차순이며 입력받는 가로등의 위치는 중복되지 않고 정수이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1부터 n까지의 범위, 이게 지금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높이를 1부터 n까지 높이를
변경시켜 가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그냥 한 번씩 찔러보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을 거고 3번 같은 게 반복문을 돌 건데 이 반복문이 누구를 기준으로 도는 거예요? 모든 가로등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죠. 모든 가로등은 1부터 n까지의 개수니까 또 반복을 돌아서 1부터 n까지잖아요. 그럼 n의 제곱이니까 10만 곱하기 10만. 그래서 매우 큰 수 같지만, 그렇죠? 큰 수 같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굴다리의 길이와 즉 높이와 이 개수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부터 n까지의 거리에서 만약에 가로등이 한 개밖에 없다 라고 하면 높이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n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는 1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극악한 상황으로 다시 내려가 보면 만약에 가로등의 높이가 1이었다 라고 하면 그때는 가로등의 개수가 n개까지 나와야 되겠죠. 이만큼밖에 못 비추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둘이 서로 이제 반비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시간 복잡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단순하게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반복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두운 꿀다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처리해 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꿀다리 길이 n 그리고 가로등의 개수 m 둘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으로 가로등의 위치 x의 배열 네, 이렇게 하면 인풋 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먼저 반복문의 형태로 풀어보기로 했죠. 자, 우리 풀이 방식은 높이를 저 밑에부터 1부터 해서 n까지 쭉 올려가 보면서 세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죠. 첫 번째 가로등의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두 번째 맨 마지막에 가로등의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중간에서의 가로등의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세 개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반복문. 자, 가로등의 높이는 1부터 n과 같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맨 왼쪽 가로등의 위치에서 h를 뺐는데 이게 0보다 커버렸다, 양수 쪽에 있다, 이건 실패라는 거죠. 각각의 높이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타낼 변수 플래그를 한번 설치해 볼까요? 매번 반복이 시작될 때마다 플래그를 true로 일단 설치해 준 다음에 맨 왼쪽 가로등 위치에서 높이를 뺐을 때 이게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실패니까 플래그는 false. 자, 그러지 않고 거기는 괜찮았는데 맨 오른쪽 가로등은 포지션에 m 빼기 1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h를 더해봤더니 이게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m보다 작다면 이것도 실패라는 거죠. 자, 나머지 경우는 반복문을 돌려주면 됩니다. 맨 앞에하고 맨 뒤에는 써먹었으니까 필요 없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챙겨보면 되겠죠. 만약에 포지션에 i번째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높이를 한번 더해봤고 근데 그게 포지션에 i 플러스 1번째 보다 에서 높이를 뺀 것보다 작더라, 이러면 둘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플래그는 false가 되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쭉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플래그다 라고 하는 건 성공인 거죠. 아직까지 플래그 값이 true로 남아있으면 성공이니까 그때의 높이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이죠.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실행해보면
네, 값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출까지 해볼게요. 네, 다행스럽게도 제출이 성공돼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으로 풀어볼 수 있었고 반복문의 성능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루프라는 메소드 내부를 보면 반복문의 포문의 포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n과 m은 어차피 그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5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라고 얼핏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h와 i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히 5의 n의 제곱은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복잡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저 높이를 찾아가는 방식이 5n의 제곱으로는 안 풀리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로하이 문제잖아요. 로하이 게임. 그래서 내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생각하고 있다. 몇일까 한번 맞춰봐 라고 했을 때 1, 다음은 2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0, 잘 모르겠는데 일단 50으로 찍어봐. 그리고 그거보다 높아 라고 하면 다시 50부터 100 사이에 그럼 75, 그거보다 낮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우리가 이분 탐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문제도 이분 탐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로직은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하지 않고 이분 탐색으로 접근하는 부분만 고민해 보면 되겠어요. 자, 다시 메서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이분 탐색의 전제 조건은 요소들이 정렬된 상태여야 된다 라고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높이가 1, 2, 3, 4 이렇게 쭉 정렬된 상태죠. 그래서 그냥 오케이 정렬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찾아줘야 되냐면 기준값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중간값 이 세 녀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left는 1부터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right는 n까지 갈 수 있겠죠. 중간값은 어차피 반복문 내에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0이라고 초기화를 해놓고 그리고 이분 탐색 과정을 보면은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나올 텐데 성공한다고 해서 이 문제의 답은 아니죠. 우리는 이 성공하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모든 어두운 부분을 다 커버하는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가장 낮은 높이를 찾아야 돼요. 그 가장 낮은 높이를 솔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최대값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성공했을 때 그리고 아까처럼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 홀수를 한번 잡아보고요. 반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left가 right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니까 뱅글뱅글 돌아보고 그때 당시의 m은 둘의 중간값이죠. 그리고 별일 없으면 이 플래그가 true인 상태로 갈 거고요. 자, 나머지 로직들은 동일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높이에 해당하는 변수가 이제 h가 아니라 여기서는 중간값인 m이 되겠네요. m. 자, 그리고 성공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게 값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값을 찾으니까 순차적인 접근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공한 경우에는 솔루션 값을 변경해 주는 거죠. 솔루션 값을 바꿀 때 mass.min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솔루션과 방금 얻어온 중간값 m 이것 중에서 최소값이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솔루션이라면 우리는 다음 시도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 높이에서는 괜찮으니까 좀 더 낮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의 경계를 기존의 m에서 빼기 1 그래서 한 칸 낮은 단계에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 경우 실패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솔루션에 대한 변경은 없을 거고 이제는 왼쪽에 대한 경계가 한 칸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커져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솔루션을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바이너리 서치로도 한번 제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통과를 했고요. 이분 탐색에는 이 정도 성능이 걸렸어요. 오히려 더 속도적으로는 눈곱만큼 더 나빠졌죠.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분 탐색을 공부해 보기에 괜찮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준 17266번 어두운 굴다리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린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